안녕하십니까? 오늘 센터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 내용은 1973년 미국 엘라바마주 포크빌에서 외계 존재와 근접 조우한 포크빌 경찰서장의 놀라운 추적 사건입니다. 때는 1973년 10월 17일 밤 10시였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포크빌에서 한 주민으로부터 긴급한 UFO 목격 신고가 경찰서장에게 전달됩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는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UFO 목격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UFO가 착륙하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었던 제프 그린하우 서장은 밤늦은 시각이었지만 경찰이라는 본분과 책임감으로 그 즉시 필요한 장비와 현장 증거를 남기기 위해 폴라로이드 카메라까지 챙깁니다. 제프 서장은 순찰차를 몰고 현장으로 급하게 출동합니다. 그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 후 차에서 내려 해당 지역의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순찰차로 돌아온 제프 서장은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방향을 바꿔 좁은 자갈길로 운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밤중 이 좁은 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비포장도로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인간 형상을 닮은 이상한 존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제프 서장의 순찰차 위치와 전방에 서 있는 그 존재와의 거리는 약 25m쯤 되었습니다. 그는 한밤중 그의 시야에 들어온 존재가 혹시 길을 잃은 사람인지 몰라 차에서 내려 다가가게 됩니다. 서장은 그 존재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무런 대답과 반응이 없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고 그때 순찰차의 상향등에 의해 확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프 서장의 눈에 들어온 그 존재의 모습은 순찰차의 상향등이 비치는 상황에서 은색 광택의 반짝거리는 매끄러운 금속성 재질의 슈트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슈트는 각도에 따라 니켈처럼 빛이 나고 유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신장은 약 1.5에서 1.8m가량 되어 보였고 머리와 목이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머리 위에 안테나 같은 긴 것이 달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어색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제프 서장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 스치면서 가지고 있던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급하게 총 4장의 사진을 연속 촬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고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나머지 3장은 플래시의 반사광을 입어 선명한 상태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사진이 찍히고 난 후 순찰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자 그때 그 존재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속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프 서장은 그 즉시 휴머노이드 존재를 추적하기 위해서 순찰차로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프 서장의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놀랍게도 지상에서 점프하듯이 좌우로 방향을 틀며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프 서장은 점점 그 존재와 거리가 벌어지자 속도를 점점 내기 시작했으나 한밤중 추격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틀어 그만 길가의 도랑으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도랑에서 빠져나온 그는 늦은 밤 경찰서에 도착하여 숨을 고를 시간도 없이 급하게 지역신문사의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장이라는 위치에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데 언론에 곧바로 이 사건을 노출하여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프 서장의 목격과 조우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익명으로부터 수많은 협박을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가 하면 자신이 타고 다닌 차가 폭발하거나 방화로 인해 집이 불타버렸고 그의 아내는 결국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거짓된 명예를 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크빌에서 촬영된 휴머노이드 존재의 사진은 세계적인 민간 UFO 연구단체인 무폰에 의해서 조사되었습니다. 무폰은 조사 결과 조작의 흔적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은 네거티브에서 UFO와 같은 물체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무폰 소속의 어느 분석가는 조작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알루미늄 호일 또는 성면 방화복이 생물체의 특이한 모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최근 파스카울라 사건과 이를 둘러싼 언론의 관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사기를 벌이기로 하여 공범과 함께 자행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가 보았다는 외계 존재도 소방관이 입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라고 헐뜯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계 존재가 아닌 특수 분장을 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달리기가 빨랐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 시기에는 UFO 관련 사건이 인간의 지식과 사고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시와 비난, 협박과 함구로 당사자는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사정과 불이익을 당하며 예기치 않은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뢰할 만한 사회적 직위를 가진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 외계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존재와 직접적으로 근거리에서 조우한 사례입니다. 센터는 그린아웃 경찰서장이 사람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보여준 특이한 점 2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당시 순찰차로 추적하는 상황에서 그 존재는 차량의 속도를 능가했습니다. 순찰차의 속도는 시속 55km였으며 이 속도는 1초에 15.2m를 주파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순찰차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날아가듯이 점프하며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사람의 움직임과는 다른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차량에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점프하며 좌우로 이동하기까지 하는 기묘한 움직임은 사람으로서는 불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은 미묘하게도 찰스 힉슨과 켈빈 파커의 피납 사건이 발생한 뒤 6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사건의 신빙성이 더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편협된 주장으로 완전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센터는 무폰 측에서 어느 선까지 조사 분석을 진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조우 사건은 사진 분석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와 분석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존재의 움직임 패턴과 이동 속도, 사라진 방향, 추적 과정에서 순찰차와의 거리관계, 최초 차량의 위치에서 시속 55km로 주행했을 때 진행한 거리와 시간관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결론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실제 상황을 목격하고 추적한 경찰서장의 진실된 증언이라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사진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제3종 조우의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